어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예,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는데 등 불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등불 없이 참 강의를 진행해 봅니다. 모든 것은 모양을 우선시하는 세상이지만 말하는 입장에서 또 내 뜻만 제대로 전달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봅니다. 이전 시간에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그의 그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승상인 이사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무언가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어서 그가 이제 말하자면 법자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얻기를 말하자면 바라는 것에서 이 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근자에 와서는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많은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육식갑자의 비밀을 풀어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천간과 지지 이 변화가 세상 만물이 변하듯이 때때의 변함의 과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생활이나 또 일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우리가 천간이라 하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자연에 하늘과 땅에 있는 천지자연을 전부 다 어디다 담았어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에 다 담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나가는 행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행 중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생활 속에 항상 들어와서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행을 떠나서는,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잠깐도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오행의 이제 첫 번째는 물이 되겠죠. 그래, 오늘은 이제 물을 설명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은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 태양계 밖의 어떤 것을 탐사를 요즘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달에 이제 그 아폴로를 써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 참 달에 착륙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인류의 가 이제 말하자면 모든 전체의 그 위성들을 이제 좀 궁금한 것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도 꾸준히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뭐 지금은 뭐 이제 달나라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말하자면 이제 유람하러 돌아다니듯이 아마 이제 달나라에도 말하자면 앞으로 머지않은 시대에는 이제 바다에 그 유람을 다니는 것처럼 아마 달나라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능한 얘기죠. 지금도 많은 그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행 다녀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체의 위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그곳에 물이 있었느냐, 즉 존재했느냐 아니느냐의 관계에 따라서 이 위성에는 말하자면 그 생명체가 살았다. 뭐 생명체가 뭐 말하자면 뭐 몇백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살았던 흔적이 있다. 뭐 이렇게들 발표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은 그만큼 모든 것에 생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을 이제 모양으로 이제 보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뭐 참 너무나 많은 물이 많죠. 뭐 물이 모양을 바꾸면서 뭐 이제 말하자면 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있고 참 또 이 낙수물도 있고 또 사람의 눈물도 있고 뭐 참 기도하면서 그 하는 흘리는 눈물도 있고 뭐 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뭐 각각의 이름이나 명칭은 다 다르지만 물이 이제 끊임없이 인간들 세상과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또 물이 있어야만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뭐 지금도 이제 물 부족에 의해서 저 아프리카의 저쪽에는 아주 참 아주 뭐 우리로 볼 때는 아주 뭐 아주 그 세균이나 병균 덩어리를 옮기는 그런 물들도 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물이 사람들의 생활과는 떨어질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행상으로 물은 수에 속하고 천간에는 임계가 물입니다. 임계. 지지에는 해, 자, 돼지하고 쥐가 오행상 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한 덩어리를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으나 이 각각의 지닌 이름으로 말하자면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물체의 어떤 분류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음료수 같은 것도 오행상 수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종자, 씨앗, 씨앗. 그 다음에 이제 어류, 바다에서는 고기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잉크, 그 다음에 우리가 흐르는 땀, 그 다음에 소금, 물, 그 다음에 채소, 채소도 오행상 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필목,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붓과 벼로 이런 글씨를 쓰는 도구를 말하죠. 필목도 오행상 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목, 포목이란 옷감을 얘기하죠. 옷감을 얘기하고 섬유류, 말하자면 이제 각자 그 제품들, 우리가 옷을 해 입는 이 의류의 이런 옷들도 다 오행상 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누, 그 다음에는 세탁기, 그 다음에는 배, 분함, 샘물,
이런 것들이 뭐 간략하게 분리했을 때의 물체로서는 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물의 그 방향은 북쪽이고 맛은 짠맛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겨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색깔은 흑색입니다. 그래서 오행상 수에 속하는 것은 검정색은 다 흑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인체의 우리 일체의 분류, 우리 이제 인체도 말하자면 하나의 이제 덩어리로 있지만 부분을 띄어서 그 각각의 장기나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을 위치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장기가 말하자면 어떠한 부분이 물에 속하는가를 한번 또 이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구별을 해서 보면 우리의 심장과 방광이 말하자면 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요도, 오줌 줄기죠. 오줌 줄기. 오줌이 나오는 줄기의 그 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귀,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머리의 흑점. 뭐 지금이야 뭐 그런 머리에 흑점이 있는 것들을 많이 못 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머리에 부스럼이나 흑점들이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머리에 나는 흑점, 그 다음에 이제 장단지 등이 이제 오행이 분리해서 인체의 그 분리해서 수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알아야 놔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의 덩어리잖아요. 기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기의 오행상의 말하자면 수를 다스려야 될 때, 화를 다스려야 될 때, 목을 다스려야 될 때, 또 금을 다스린다거나 토를 다스린다거나 이 오행의 기운을 다스릴 때에는 어느 부분에 장기가 수가 되고 목이 되고 토가 되고 화가 되는 금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의 들고남을 볼 때는 이 오행의 분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체의 분류로 보면 다시 설명하면 심장, 방광, 그 다음에 요도, 자궁, 귀, 요통,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그 다음에 머리의 흑점이나 장단지 등이 우리들의 몸의 인체에서의 분류에서 수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누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할 때 그 직업군으로도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임산부,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저술가, 양상문자, 투기꾼, 술주정꾼,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배의 선장. 이 공예인에는 무엇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장인들도 필요하지만 또 예술 공연을 하는 말하자면 이제 연예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물이나 직업군으로 분류했을 때에 말하자면 수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죠. 변화하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나 그 다음에 선, 도, 뭐 이런 것에 심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름대로는 연구를 한다 하고 돌아다니고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더더군다나 뭐 내가 이제 승려라고 하는 그 직업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기의 관계, 신들의 관계, 도의 관계, 어떤 선인, 참, 도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지니고 많이 이제 그걸 연구하고 참 그러한 것들의
것들을 연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절에도 이제 말하자면 백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 이름이 백수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백수란 이름을 할 때에 뭐 다른 뭐 이 별칭인 줄 알았더니 백수예요, 진짜. 예, 이름이 백수예요. 이 친구가 이제 가끔 이제 절에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참 자신이 심취해져 있는 어떤 기의 치료나 말하자면 자신이 이게 전공인 한의사인데 이 친구가 조상 대대로 말하자면 아버지도 한의사, 할아버지도 한의사를 쭉 대대로 나온 그 집안의 그 출신인데, 이 친구는 기에 심취가 돼서 무엇을 사람들의 그 기를 돋구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것에 심취해 있어요. 그래 이제 가끔 뭐 절에 와서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엉뚱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가지만, 나는 백수가 말하자면 생활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렇게 옆에서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소실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따가 오는데 뭐 1년에 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1년에 2번 아니면 3번, 4번 막 이렇게 막 들어닥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그동안 어디 말하자면 우리가 뭐 계룡산이나 지리산이나 뭐 소백산 줄기에 어디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한 대로 기나 어떤 의학에 대한 약초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 사상체질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를 다스리고 기를 다스리고 귀를 다스리는, 참 이거 기를 다스리려면 먼저 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귀, 요건 귀, 요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획기적인 약초랄까 어떤 물질을 발견해서 자기가 이제 약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말하자면 임상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좋은데, 요번에 이제 올라가는 상경을 하게 되면 스님도 이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사람 먹고 죽는 약 아니냐고, 사약 아니냐 그거. 내가 그랬더니 이거 원래 이 귀는 말하자면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는 말하자면 소멸되는 사약은 맞습니다. 또 그래요. 사람들이 기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의 연구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세세한 분야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백수인데 백수가 말하자면 스님 귀를 다스리려면 이 귀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말하자면 좋은 약을 하나 만들었으니 백수란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고 시간 난 대로 들리겠다고 이제 그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상체질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 인체의 간, 비, 폐, 신장이 말하자면 크다 적다에 따라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라고 하는 사상체질론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이조 시대에 우리들의 의학계의 정설로 말하는 사상체질론의 자리를 잡죠. 근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사상체질론이라는 게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4가지 사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무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사상을 넘어서
아니면 16상, 30 이상의 체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좀 세분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난 이제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사상 체질론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사상 체질에만 묶여서 네 가지 모양으로 봐서 안 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체질을 사상으로 본다면 너무나 중복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즉, 태양인과 태음인 관계, 소양인과 소음인 관계에서 그 중간에, 즉, 태음인과 소음인의 관계에 뭔가의 또 어떤 체질이 있을 텐데, 이거 연구해야겠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 마다마다에.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키면 말하자면, 그 사이사이, 이 사상의 사이만 연구해서 체질론을 발전한다면 팔상체질론이 되겠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 팔상체질론을 더 사이사이에 연구한다면 16상체질론이 되겠죠. 저는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체질의 분류는 최소한 8상을 넘어 16상 체질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30 이상의 체질론은 돼야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백수가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약을 말하자면 이제 개발을 해서 이 사람의 길을 돋는, 말하자면 뭐 소양인이든 소음인이든 태양인이든 태음인이든 뭔가의 길을 도달 수 있는 이 체질론에 그서 기운을 돋는, 그럼 기운을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운을 반대하는 귀의 기운이 있는데, 이 귀의 기운을 쫓아낸다는 거죠. 이 귀의 기운을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야 이 기가 들어올 테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뭐 어렵게 할 것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항상 좀 더 나은 거를 연구하고 좀 더 발전해가는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한의학계나 의학계에서 사상체질론만 주장하지 말고 8상, 16상, 더 나아가는 32상까지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말을 들어보면 사상체질론만으로도 충분한데 8상, 16상의 어떤 과정을 가게 되면 너무 난해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사상체질론을 가지고 가는 게 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내서 백수가 절로 쳐들어왔어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한약 그걸 한 몽단에 가지고 날 주면서 이거 스님 드시면 기운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좋을 겁니다. 야, 이거 사약 아니냐? 내가 또 농담 삼아 그랬죠. 예, 그 사약 맞아요. 사약 맞다는 겁니다. 사약이란 사람이 먹으면 이제 말하자면 목숨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 이야기 사약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는 기의 기운이 있고, 그것을 해코지 하는 귀의 기운이 있는데, 이 귀의 기운을 다스려야 기운이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소양인은 소양인의 약을 먹음으로 기를 돋고, 소음인은 소음인대로 또 먹으면 기운을 돋고, 태음인은 태음인대로의 약을 먹으면 기를 돋는데, 그것의 원천은 스스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마셔서 우리가 몸에 보존을 하고 있지만, 불편한 이 귀신 귀자입니다. 이거는 그 귀가 함께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귀의 이것들이 몸에 쌓여서 온갖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요놈들을 좀 적당히 쫓아내야 되는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자면 이제 그 사상 체질론에 의해서 약을 만들어 왔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에 대해서 내가 노응은 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르는 그 귀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제 대략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귀라는 것은 스스로 생기는 겁니다. 또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호흡으로나 음식으로나 먹으면서 어떤 기가 스스로 또 이 몸의 오장육부를 돕고 있듯이 사람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귀의 기운도 스스로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에 의해서 말하는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에 이제 그 연구해서 말하자면 사상체질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제 그 사상체질론에 말하자면 이제 간, 비, 폐, 신장이 말하자면 크냐 적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사상 어떤 체질론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람들 모두가 사상체질론에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체질은 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때에는 신맛이 좋아서 김치를 담근 것도 며칠 익혀서 신맛이 날 때쯤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맛이 싫어하는 사람은 김치를 담그면 겉절했을 때 바로 먹을 때 맛있다는 사람이 많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호불호의 기운에 따라서 본인의 기운을 들고 나는 데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뭐 좋은 기운만 담아라, 좋은 기운만 왔으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각각의 음식물을 취함에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신맛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단맛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짠맛을 좀 더 좋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그 맛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려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에 들이고 내는 기운조차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맛에 의해서 결정지어져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될 기운들이 내 몸에서 소멸해 버린 거죠. 왜? 내가 좋다 나쁘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해코지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귀신의 기운이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백수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 약을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아주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아주 그동안 여러 사람들한테 줬는데 신통학통하다 그래요. 근데 뭐 내가 백수한테 그랬죠. 야, 그러잖아. 내가 이거 먹고 좀 탈이 안 나야 되는데 이거 탈 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의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돌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신들의 어떤 영역을 다스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참 그 도에 대해서 또 심지어 도의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 자신들의 견해를 일가견이 있다고 피력을 합니다. 근데 어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용인하나요? 용인하지도 않지만 포용하지도 않겠죠. 왜? 증명이 안 됐다 때문에 증명.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를 하지만 섣불리 만인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임상 실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제약회사든지 약을 만든다 그러면 약을 만들어서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로도 뭐 참 몇 년, 뭐 짧게는 몇 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씩 연구를 더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 약을 만들어서 약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걸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귀를 다스리고 귀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혹된 말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시간의 강의는 오행상 수에 속하는 즉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은 기의 들고남에 사상체질론에 젖어 있는데 좀 더 발전해서 8상 16상 체질의 어떤 그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구원하면서 이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